5분 책방 오늘은 걱정 세탁소입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일단 이거 주인공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제 말 그대로 걱정 세탁소에 가서 걱정을 세탁하는 내용입니다. 걱정 세탁소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세탁이 됐나요? 이제 24시간, 36시간 이게 총 자기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시간만큼 이제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러면 약간 기억 상실처럼 그 부분에 걱정되는 부정적 감정만 싹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걱정을 못 하죠.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이 아이는 왜 걱정이 많아요? 기질적으로 걱정이 많은 아이인가요? 네. 그래서 걱정이 좀 없이 살고 싶어가지고 네. 약간 소심한 면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걱정 세탁소에서 걱정을 지워서 생기는 부작용, 나쁜 점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있죠. 어떤 게 있었나요? 세상에는 걱정이 없으면 저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막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치면 걱정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걸 걱정하지 못하고 왜 그렇지?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유를 찾고 있군요. 네. 걱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걱정만 세탁을 해주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의 걱정도 세탁해 주나요? 말은 사람별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 주인공의 걱정만 세탁해줘요? 주인공의 걱정만 세탁해줘요? 네. 그러면은 주로 하는 걱정이 어떤 거예요? 주인공이 걱정 세탁소에서? 아무래도 성적이나 친구 관계, 그다음에 가족 관계 그런 거가 주로. 그러면 얘 몇 학년이에요? 어린 아이 같은데? 4학년. 4학년인데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네. 수학이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잘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걱정에 대해서 민서는 생각은 어때요? 민서는 인생에서 걱정이나 불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있어야지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잘 되고 그다음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되게 자유분방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태해진다. TV 귀신 소파 귀신처럼 자꾸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것 같다. 네. 그럼 사람은 일단 걱정을 왜 할까요? 어떤 거에 대해 걱정할까요?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죠? 네. 왜 생기지 않은 일에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아직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안 생겼지만 그게 좀 떠오르잖아요.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상상력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에 면도 떨어진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하잖아요, 보통. 그죠? 빵점 맞을까봐 걱정하잖아요. 까봐는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불안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불안이도 엄청 불안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플랜을 골라놓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걱정 세탁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탁을 해주고 싶을 만큼 걱정에서 해방해주고 싶은 마음이 작가의 마음일까요? 그 말고 어느 정도 약간의 걱정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공처럼 과다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그만한 걱정도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균형과 조화는 항상 중요한데 우리가 걱정에 너무 매몰이 돼버리니까 걱정에 빠져버려가지고 네. 그 걱정을 하느라 정작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그 인디안 속담도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 말은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해했어요, 선생님 말을? 걱정을 해서 네. 걱정이 없어진다면 네. 걱정이 없겠네. 전 이해가 잘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걱정을 해도 걱정이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걱정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네. 아직 그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자면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될까요? 걱정 대신 난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도 중요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하면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나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대의 마음은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고 결과도 되게 많은 게 작용해요. 근데 이제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노력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운, 그다음에 그때 그 시험이 치러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이 맞을 때 시험을 아주 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노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맞죠? 노력을 안 하면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원인이잖아. 어쨌든 그 원인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선생님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하기에도 바빠요, 원래. 그렇죠. 이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하는 거는 얼마나 생각이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간이 진짜 부족한데 그거 말고 나머지 거를 막 생각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걱정으로 때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한테 막 잔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그래서 팩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폭을 통해서 죄책감을 덜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서는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정보에 예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막 밀림에서 살 때 우리가 만약에 사슴이었다면 슉슉 소리가 나면 그 사자 소리를 되게 예민하게 부정적인 정보잖아요. 사슴한테는. 그런 걸 잘 듣는 아는 사람들이 막 먹이를 먹을 때 고개를 쳐들고 왔다 갔다 한 애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진화해 왔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 사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걱정은 부정적이고 걱정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만으로는 인간답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아까 민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 대한 자기 신뢰? 이런 거 정말 필요하죠. 엄청 필요해요. 그다음에는 이제 걱정이라는 거 자체가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런 어허, 것도 맞아요. 완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를 자기를 못하니까. 믿는다는 사람은 걱정을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를 못 믿고 이렇게 걱정만 하면 되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기 신뢰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믿음. 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인가요? 또 한 번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걱정을 그냥 안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걱정해서 그 선생님 말로 대비를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노력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노력하기 싫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확률보다 안 해서 못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도 그 공부 안 하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걱정으로 때우려고. 그런 거를 인정하기 싫은데 이런 면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계속 걱정하면서 그 불안함을 그냥 그 불안한 죄책감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이 좀 긴장감이 없어지긴 해요. 우리가 낙하산 만든 사람도 있죠. 네. 떨어질 거를 대비한 사람들은 걱정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하는 걱정으로 낙하산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에어백 알아요? 네. 교통사고 날 때 우리 얼굴에서 이렇게 팍 터져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 그거 만든 사람도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나 죽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걸 실행력으로 연결을 하면 그 걱정은 굉장히 생산적인 거예요. 선생님은 그 부정적인 자기 정서를 긍정적으로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막 엄청 부정적이야. 근데 대신 내가 너를 그걸 대비해서 이거 준비했어. 이거는 너 선생님이 사람이 가지는 기질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질인 것 같아요. 다 그냥 불평불만은 다 하죠. 근데 불평불만에 대한 백업 플랜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선생님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민서는 그럼 이 아이가 그럼 전반적으로 자기가 걱정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거 후회하나요? 후회하죠. 후회하면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엄마가 아파서? 아니 할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신데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걱정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걱정 세탁소에 가가지고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는. 자기 의지대로 스탑하는 거 되고 있네요, 그죠? 네. 걱정을 한다는 거는 좀 사랑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행운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약간 걱정한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제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걱정을 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걱정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그냥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 다쳤다 이러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할머니는 이제 많이 아프셨던 분이니까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마음껏 할머니를 걱정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걱정도. 그래서 마음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정서적 거리가 가까우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사람은 걱정하지 뭐 사돈네 팔촌은 누가 걱정하고 있겠어요. 그죠? 이 걱정 세탁소는 어떤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걱정이 많은 친구. 그런 사람에게 너의 걱정은 괜찮다. 그걸 실행으로 옮기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작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을 이 작가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예요? 조금의 걱정도 필요하다. 조금의 걱정도 필요하다. 그럼 민서의 한 줄 평은? 저는 걱정 세탁소 작가와 같은 의견인 걱정 세탁소 걱정도 필요하다. 걱정 세탁소 걱정은 필요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다른 제목을 붙여 보인다면 걱정 세탁소를 뭐라고 할까요? 부제라고 하거든요. 다른 근데 저는 두 번째 제목이 있다면 두 번째 제목 있기보다는 그냥 걱정 세탁소가 딱 알맞는.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세탁은 필요 없어 마음껏 걱정해 라고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그리고 평점은 몇 점이에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고 되게 작은 책인데 짧은 책인데도 되게 의미가 많이 들어있고 뭔가 이걸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그럼 민서는 100이 있다면 100 중에 몇을 이해한 것 같아요? 이거 추천하는 선생님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자기 딸이나 아이한테 추천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가지고 민서는 100%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96% 정도. 96%? 그럼 나머지 4%는 어떤 부분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였어요? 뭐였냐면 일단은 여기서 걱정 세탁소에서 이제 할머니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는데 그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자기 생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걱정 세탁소에 가가지고 스탑 버튼을 누를까 하는 이제 공감력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자기 걱정도 다시 살아나니까? 네. 그런 얘기였군요. 그 스탑을 하면은 자기 온갖 걱정이 또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니까. 그리고 민서는 누가 민서를 엄청 걱정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고맙나요? 아니면 왜 걱정을 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 왜 걱정을 해? 아니 만약에 민서가 아팠어. 그럼 아픈 거에 코로나에 걸린 민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의연하게 대처하는 엄마 어떤 게 더 나아요? 아니 아프면 우른다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약을 먼저 준 다음에. 물론 약이나 이런 걸 다 주면서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껴요? 아니면 그냥 의연하지만 좀만 기다려라 라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껴요? 그냥 약 주고 그냥 나가는 엄마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래도 아픈데 그렇게 울면서 울면 다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향의 차이거든요.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엄청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엄마가 날 위해 울었다. 엄마가 가슴 아파했다는 게 고마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선생님은 뭐 그렇게 너무나게 감정의 범람, 감정이 너무 크게 막 홍수처럼 오면 우리 엄마 울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는 거 맞나? 이런 생각. 그렇게 들 것 같아요.